안녕하세요. 저는 40살에 8살 된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다름 아닌 시한부 인생으로 세상을 떠난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어떠한 위로라도 받고 싶어 이렇게 적어 내려가 봅니다. 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겠네요.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했고 입이 닳도록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준다고 하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아들, 딸 선택할 수 없지만 다행히도 아들이 나와줘서 정말 시댁에 이쁨 받으며 지내왔었습니다. 성격이 와일드하신 편이라 좀 거부감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저에게 무엇이든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하셔서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 또한 노력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 생신과 시댁 제사가 겹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도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말 좀 잘 해봐봐. 내가 대놓고 말하면 어머님께서 분명 싫어하실 거 아냐. 하필 아버님 제사랑 아빠 생신이 겹칠 게 뭐람? 상황에 맞춰서 시간을 조율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매년 아버님 제사를 먼저 참석할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조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 문제는 어머니랑 대화 좀 해볼게.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될 거라곤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조만간 어머니 집에 한번 내려가야 되거든? 그때 진지하게 대화해볼게. 결혼하고 나서 아빠의 첫 생신일과 세상 떠나신 아버님의 제사를 한 번에 그날 하루에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는 시댁이 우선이라며 나이 먹고 무슨 생일상이냐며 시댁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셨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살아계신 아빠의 생신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율해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남편 또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기보다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었죠. 당연히 저보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게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좋게 얘기했는데도 좋게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의 배우자인 아버님의 제사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한 것 같았어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렇다고 저 또한 아빠 생신 때 안 갈 수 없어서 차라리 제가 조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생신 전날에 미리 찾아뵀어요. 시댁과 친정의 거리가 서울과 통영이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해야만 온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홀로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감정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동안 아빠의 생신은 항상 전날에 찾아뵈었고 6년째 되는 날 시댁에 모임이 있어 그동안 제가 양보했으니 어머님도 한 발짝 물러나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이번에 아버님 제사 때 저희 아버지도 생신이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한 번도 제때 찾아뵌 적 없었고 항상 전날이나 전주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도 같이 모여서 저녁도 함께하고 시간 좀 보내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 정말 열심히 했고 한 번도 토 안 달고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집에 먼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좀 불편하시면 서준이 아빠는 제사에 참석하고 저는 아버지 생신상 좀 봐드리고 싶은데 괜찮죠? 앞으로 더 잘할게요. 다음에 좋은 데 데려다 드릴 테니 허락해 주실 거죠?
제사를 참석하든 안 하든 그건 네 자유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집안과 인연을 끊겠다는 전제하에 결정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5년 동안 군말 안 하고 제사 참석했으니 이번에는 제사에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니? 가서 네 애비 생일상 차려 죽어라. 시댁에 다시는 발붙이지 말고. 친정이 우선이니 시댁이 우선이니? 너는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녀와라.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다. 죽은 사람이 먼저니? 당연히 산 사람이 먼저지. 라고 할 줄 알았어?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실 거라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더 큰 충격이었던 건 제가 잘한 게 뭐가 있냐며 되려 큰 소리 치시는 시어머니의 환한 얼굴에 상처는 있는 대로 받았고 이런 취급받으면서 시댁에 올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뛰쳐나왔고 저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멀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 맨발로 뛰어오시면서 갑자기 자기 아들 휘어잡는다고 머리채를 잡으려 하셨습니다. 하늘 같은 남편을 자기 발밑으로 두려고 하는 제 심보가 너무 꼴보기 싫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셨고 더 이상 상대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는 시댁에 발붙이지 않을 거라고 통보한 다음 아이 데리고 현관문 나섰어요. 남편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시어머니 말리고 저 따라왔어요. 솔직히 제사라는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산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문화이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도대체 뭐를 해준다는 거예요. 가정 불화만 일으키는 제사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 또한 제사 지내는 게 힘들다며 이참에 연락하지 말고 자기도 태어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어요.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날만 되면 온 가족을 다 부르려 하는 그런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다며 아버님이 세상 떠나고 자식들을 더 모으려고 하는 병이 생겼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가 허전해서 무슨 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사라도 지내서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게 이유를 만들려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시어머니의 기분 따라 변하는 모습이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에 토를 달거나 불만을 제기하면 그날 집안 분위기는 난리가 납니다. 결국 쌓이고 쌓여서 저도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어른이고 남편의 어머니인데 집에 돌아오는 동안 너무했나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벌써 엎질러졌는데 어쩌겠어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였죠. 그렇게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통화 한 번 한 적 없었고 오히려 속이 더 편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 생신 전날 문제가 터졌어요. 어머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찾아가야 했어요. 가기 싫었지만 어머님이 쓰러졌다는데 안 가면 남편과의 사이마저 틀어지니까 서운한 감정 일단 접어두었죠. 그렇게 도착해서 어머님이 계신 병실에 남편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먼저 와 계셨고 다른 친척분들도 이미 자리에 앉아서 어머님의 몸 상태를 살피고 계셨어요. 잘났다 잘났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너는 상황을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냥 계속 참는 거 쭉 참으면 되지.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마음 편하니? 그동안 나는 뭐 이런 일들 없었을 것 같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어머님께 전화 한 통 안 했다며? 정말 인연 끊으려고 했던 거니? 그런 식으로 인생 막 살면 너한테 돌아오는 건 뭔데? 어머님이 매일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마음이 아프단다. 자기 속마음도 몰라주는
며느리가 너무 서운하대. 그런데 동서는 그동안 어머님한테 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었지? 어머님이 동서한테 못하기만 했었어? 잘해줄 때도 많았잖아. 형님, 제가 그런 거 모르겠어요? 당연히 잘 알죠. 그만큼 저도 노력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경우가 다른데 왜 형님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형님은 뭐 잘하신 거 있으세요? 명절마다 항상 늦게 오시잖아요. 음식 다 준비해 놓으면 그제서야 얼굴 내미시고 하루 종일 힘들게 전 부쳐 놓은 거 싹 가져가서 막걸리 먹으면서 TV 보시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형님만 전 맛있는 거 미리 싹 포장해서 가져가시고 저희는 다 찢어지고 못생긴 거 남은 잔반 가지고 가고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사상도 제가 다 준비했어요. 형님은 그냥 어머님께 돈만 드리고 안 오실 때도 있잖아요. 오셔도 제사 음식 만든 거 싹쓸이해서 가져가시고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 있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뭐든지 막으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안 그럼 병 생겨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라도 걸리면 형님이 제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괜한 걸로 트집 잡으려 하지 마세요. 정말 감정 억누르고 병원에 찾아간 건데 형님의 한마디에 결국 쌓였던 감정이 더 크게 터지고 말았어요.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친척분들 많은데 그 자리에서 저를 면박 주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 입장은 아예 생각 안 하시고 형님 입지만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 형님한테 쌓였던 감정 터뜨렸고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님과 저와의 감정 싸움이 남편과 아주버님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때 어머님의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차 싶으셨는지 잘못 판단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의사의 진단 결과 어머님은 몸이 아주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응급실에 실려온 이유는 정말 어이없게도 제가 아빠 생신상 차려드리러 가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엄마한테 전화해서 시댁에 있었던 일 전해드리고 주말에 찾아뵙기로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날 저녁 어머님이 퇴원하시면서 뭐 줄 게 있다며 잠시 시댁에 들리라고 하셔서 가기 싫었지만 모두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입만 쳐다봤고 결국 그런 부분들에 더 이상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아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죠. 아버님 제사상이 전부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도착하자마자 제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꾀임에 저는 넘어갔던 거고 아버님 제사에 참석하게 된 거였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순간도 잊고 싶지 않았던 시댁에 발을 들인 제가 멍청했어요. 어머님이 주겠다고 했던 건 다름 아닌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역시나 차별은 있었어요. 형님 제사 음식은 잘 만들어지고 맛있는 것들 위주였고 저는 못생기고 맛도 별로 없는 것들 위주였습니다. 남편도 같은 뱃속에 나온 자식인데 대놓고 차별은 좀 아닌 것 같아 제사 음식 안 가져갔어요. 그렇게 남편 시댁에서 끄집고 나와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서로가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시댁에 불만이 많았고 남편도 어머님의 행동에 상당히 불쾌했었죠. 그날 이후로 명절날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당연히 안 왔습니다. 형님에게도 전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 생신이었죠. 명절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 생신은 챙겨야 하지 않겠냐며 아주버님의 화를 내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고 남편과 점점 언성 높여 말하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꿔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문제는 저와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건네받았고 전화를 바꾼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말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와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싫었던 건지 무시하는 분위기가 싫었지만 차단할 수 있는 건 제 선에서 차단해야 했어요. 손 아래 사람이라고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는 게 더 억울하잖아요. 할 말은 해야죠. 그렇게 어머님 생신날 저와 남편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을 더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당사자가 겪어봐야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없어도 형님이랑 아주버님 셋이서 좋은 곳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막내 며느리 없어서 더 좋았다며 앞으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남편에게 사진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혼자 몰래 보다가 저에게 들키면서 문자 내용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 지방과 냉전 상태에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주말에 아빠가 저희 남편과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부르셔서 주말에 친정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반겨주시면서 사위 왔다고 상다리 부서질 정도로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셨어요. 최서방 많이 먹게나. 요즘 일하랴 집안 관리하랴 힘들지?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냐가 제일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무리해서까지 생일 안 챙겨도 되니까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 어쩔 때는 상대방이 접어야 평화가 올 때도 있다.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니면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다 보면 분명 상대방도 그걸 느끼고 배려해줄 날이 올 걸세. 그러니 그때가 언제이든 다시 예전처럼 꼭 생일날 안 와도 되니까 그냥 시간 날 때 여유 생기면 오도록 해라. 우리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래야 온 집안이 평화롭지.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런 모습 누가 보고 싶겠나. 저희 부모님은 아무래도 시댁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좋게 해결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저와 남편과의 관계마저 안 좋아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에 하루도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며 괴로워하셨어요. 부모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와의 관계도 솔직히 문제가 없진 않았어요. 시댁과의 다툼이 부부싸움으로도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감정 싸움이 점점 격해지면 결국 이혼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게 저도 두렵긴 했어요. 결국 저희가 한 발 물러나기로 하면서 시댁이 다시 접근하게 되었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안 좋았던 일들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니 어머님은 금세 풀리셨고 형님과 아주버님도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에 다시 왕래하면서 분위기는 좋게 돌아왔고 어머님 또한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어느새 남편과 결혼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평화롭게 삶을 살고 있는데 엄마의 전화 한 통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없는 상태였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아빠와 보낸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신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걸 뒷전으로 하게 되었고 아빠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 월세로 얻었어요.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방 하나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죠. 회사에도 사정을 얘기하니 배려해 주셨고 최대한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찾아온 아빠의 생신날이 다가왔고 시댁에서 아빠의 상태를 알게 되자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안부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돈어른 몸은 괜찮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무리하지 마시라 그래.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인 거 알지?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래. 네 시아버지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잖아. 그래서 내가 안 써둔 마음 잘 알지. 네, 어머님이 걱정해 주신 마음 전달할게요. 그런데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아빠 생신날은 같이 시간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이번이 아빠와 보내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제 마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너에게 특별히 배려해 주마. 얼마의 시간 남지 않은 거 한 발 물러나 이해해 주마. 그런데 그날 저녁 올라와야 하는 건 알지? 어차피 지금 병원 근처에 방 잡아놓고 생활하고 있다며. 그럼 거기에서 마지막 생일 챙겨드리고 최대한 빨리 출발해서 제삿날 문제 안 되게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 시애미가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최대한 많이 배려해 준 거니 그런 줄 알고 그럼 끊는다. 늦지 않게 꼭 와야 한다. 시어머니와 통화를 끝내고 늦지 않게 가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어차피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는 몸 상태라 병원에서 엄마가 생일상을 준비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엄마와 함께 아빠 생신상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엄마 집에서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고 하던 거 다 미뤄두고 급하게 병원에 찾아가니 아빠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했던 암이 재발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가망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생신상 준비하지 못했고 위태로운 아빠의 모습에 그날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있던 추억들이 떠올랐고 세상을 떠나시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온 것 같아요. 아빠는 경련과 혼수 상태를 번갈아가며 힘들어하셨고 전보다 조금 더 강한 약 처방으로 그나마 조금은 나아졌어요. 아무래도 진통제 효과가 크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만 허락해주지 약효가 떨어지면 그에 따른 고통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제삿날 늦어지는 이유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전화를 받았고 예상했던 대로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약속 지키라고 하지 않았니? 그럼 하늘에 구멍이 뚫리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켜야지. 그런데 너는 시애미 말을 완전 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야? 이번에도 봐줘야 하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이번은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예요. 그러니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버지 생신상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그만큼 안 좋아요. 오늘은 제사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다음 년도 있잖아요. 오늘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저 빼고 진행해 주세요. 너 지금 하는 꼴이 너희 사돈어른 세상 떠나면 그때는 뭐라고 그러게? 아버지 세상 떠나고 처음 맞이하는 제사니까 시댁 제사보다 너희 집이 우선이라고 할 거니? 거기 병원에 안사돈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올라오도록 해라. 지금 네가 잘해야 나중에 너희 사돈어른 제사 잘 치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댁 제사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아빠의 몸이 많이 힘들고 위태로운 상태인데 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한 번 더 어머님이 정해주신 틀을 깨버렸고 결국 막내 며느리가 참석 안 했다고 난리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 끊어버렸고 핸드폰 전원을 끄면서 시댁과의 연락은 완전 단절시켰어요. 저도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산 사람이 우선이지 죽은 사람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빠도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고 힘겹게 일어나 앉으시더니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시댁에 올라가 보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괜찮다며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한순간도 아빠와 떨어지기 싫었습니다. 더 이상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9년이었고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아예 관계를 끊더라도 마지막 아빠 가시는 길 후회하지 않게 자리를 지켰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병실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엄마가 금세 아빠의 생신상을 차려주었어요.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오래간만에 가족이 함께 모여 조촐하지만 의미를 두는 게 더 좋은 거라며 한자리에 모여 생신날을 축하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제삿날이라 남편이 올 시간이 아닌데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저만 바라보며 걸어오셨고 다짜고짜 아빠 무릎에 놓여있던 생신상을 뒤엎더니 제 얼굴에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시애미를 개똥으로 안다며 병원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난리치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웠어요. 네가 감히 내가 전화 끊기도 전에 먼저 끊어? 너 시애미를 개똥으로 알고 있는 거니? 요즘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세가 하늘을 찌르지? 잘해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몰라? 내가 더 이상은 너의 행동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사도 때려치우고 아들 차 타고 내려왔다. 곧 떠날 양반 생일상 차려줘서 모른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쇼를 하네 쇼를 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데 대접은 받고 싶은가 봐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제 딸에게 손찌검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법대로 처벌할 테니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최서방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안 싸돈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그 순간 시어머니 아빠의 말에 참을 수 없었는지 저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아빠가 한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다시 말해보라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시어머니를 무섭게 쳐다보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이제 곧 세상 떠날 사람 뭐가 두렵냐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엄청난 충격으로 인한 쇼크 상태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급하게 수술실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어 버렸어요. 저희는 아빠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하기 위한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면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아빠가 쇼하는 거라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기는 잘못 없다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더 악화시키게 한 죄와 병원에서 난리친 부분들과 그리고 저에게 손찌검한 정신적인 피해에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 아빠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머님의 죄는 상당히 크게 작용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 노력했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켰고
최악의 상황까지 빠뜨린 시어머니는 법적인 처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언제든지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국 아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 손을 놓고 마른 것 같았어요. 그와 동시에 어머님의 형량 또한 더 높아지게 되었죠. 모든 책임이 시어머니한테 돌아가게 되었고 징역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선택하신 일이었을까요? 지금도 그때의 일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가슴 아파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형님 댁과 연락하는 일도 없었고 아예 인연 끊고 살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못된 심포가 자신을 암흑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렸지만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 정말 오래간만에 모여 아빠가 세상 떠나기 전에 엄마가 준비한 생신상이었는데 그걸 엎었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고 거기에 더해 저희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제 얼굴에 손찌검한 것 또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 편히 보내드리지 못한 아빠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사람이 살면서 심보가 고약하면 언젠가 배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항상 배려하시고 좋은 마음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배려한 만큼 더 많은 것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